묻어지셨어요. 마이크 다 아니 마스크 다 하세요. 네? 마스크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건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타적이라 그러죠. 이제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한테 다시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거미집 이론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경기변동 쪽은 좀 내용이 쉬우니까요. 139쪽 가봅시다. 139쪽의 거미집 이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장 균형의 안정 조건이란 말이 나와요. 시장 균형의 안정 조건이란 말이 뭐냐면 균형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회복력. 자, 다시 한번 시장 균형 안정이란 말이 뭐라고요? 회복. 균형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최초의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회복력이 있으면 안정적 균형이고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면 불안정적 균형이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일반경제 이론 그렇게 나와요. 일반경제 이론에서는 두 번째 줄에 수요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공급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이론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고 나오죠.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이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서?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키포인트 단어는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은 생산이니까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생산이란 말이 나왔으니 공급이죠. 공급에서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차 문제. 이게 거미집 이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현재 가격에 대해서 현재 즉각적으로 수요량이 반응을 하더라. 근데 현재 공급량은 여기를 현재로 할까요? 현재 가격에 대해서 미래의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면 돈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야지. 돈 없는 사람들은 또 못 사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 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돈 없으면 못 사. 이때 이 돈은 내 돈일까? 아니면 내 돈 플러스 대출? 우리 부동산은 항상 내 돈 플러스 대출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면 대출 받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량 하면은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는 수요자들 이러라 그랬죠. 그럼 너무 비싸면 살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살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시간적 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없어서 못 팔아.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 없어서 못 팔아. 그런데 만드는데 새 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년 걸린다 그래 봐. 단독주택 같은 경우야 계획 잡고 완제품 나오는데 6개월이면 넉넉하면 다 해요. 땅 좋게 만들고 짓고 건축허가 받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걸리거든. 또 신도시 같은 개발은 막 4, 5년 걸리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나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수요에서 시차가 발생한다. 공급에서 시차가 발생한다. 공급에서 이렇게 생산 기간이 오래 걸려서 시차가 발생하는 상품. 그러니까 이 거미집 이론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강의하면 차분히 하는데 어제는 지금 한 세 번째 지금 이거 화상으로 실시간 화상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대학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니터 보고 하거든요. 나 혼자 막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강의가. 눈빛도 보아가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거려주면 또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런 버벅거리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강의가. 미리 자료를 다 이제 인터넷으로 뿌려주고 그냥 책 읽어보세요. 이러니.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시차를 영어로 타임 레그라 그래요. 타임 레그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이 많을 때는 수요가 부족하고 이런 갭이 생겨요. 수요 공급에 갭이 발생하더라.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많을 때는 공급이 부족하고 또 공급이 많을 때는 수요가 안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거미집 이론이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 가격에서 자, 가격은 종축했다 표현하기로 했죠. 횡축했다는 자 수요량과 공급량들을 표시했는데 최초의 균형 가격인데 이게 벗어나는 거야.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하는데 최초의 균형 가격에서 벗어나더니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하는데 다시 최초의 균형 가격으로 되돌아오지요. 벗어났던 최초의 균형 가격에서 다시 되돌아오더라. 그러면 안정적 균형이다 이렇게. 근데 어떤 그래프는 최초의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벗어나요.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더 벗어나 버린 거야. 이건 이제 불안정적 균형이다. 세 번째 그래프는 최초의 균형 가격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만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더 벗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수렴형이라 그래요. 수렴형으로 변동한다 그래요. 수렴된다는 건 모인다는 거죠. 근데 얘는 더 발산해 버려요. 더 흩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이런 형태는 제자리에서만 앉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단순 진동형으로서 흔히 순환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설명을 했다. 근데 아까 제가 안정적 균형이냐 불안정적 균형이냐 그랬는데 얘는 최초의 균형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최초의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회복력이 있죠. 이런 균형을 우리는 안정적 시장 균형 그럽니다. 근데 이 둘이는 최초의 균형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최초의 균형으로 되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 애들은 불안정적 균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도 불안정적 균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는 이렇게 안정적 균형이 되고 어쩔 때는 발산하게 되고 어쩔 때는 순환형이 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탄력성.
그래서 요즘같이 진짜 세상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심했던 세계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 우리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두드러 맞고 있느냐고 공황이 언제 안 온지도 몰랐죠.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가 안 돌아가 버렸어요. 식민지 국가들이야 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웠죠.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갔는데 다 꽁꽁 얼어버렸죠. 그 이후에 지금 아마 최고의 세계 대공황이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더 심각하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근데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재정 정책을 쓰든지 금융 정책을 쓰든지 100조를 풀든지 200조를 풀든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최근 뉴스에 보니까 뭐 우리 제일 처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들 싣고 왔죠. 전쟁터에서 빼갖고 온 거야. 이탈리아에서 지금 곧 실어 갖고 온다 그러죠? 교민들. 거기 전쟁 났으니까 우리 교민들 탈출시켜야 돼. 전쟁에서 빼오는 탈출 작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평가가 들으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해요, 그죠? 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경기 변동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중요한 게 수요거든요, 여러분. 정통 경제학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경제가 호황이 오고 수요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업체에다 돈 밀어줘 봐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가 무너질까 봐서 어제 정부 돈 푼다 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생산 공급 주체잖아요. 그거 살려놔 봐야 소비 수요가 없으면 또 투자 수요는 기계 사가는 거거든. 빵도 살아나야 되고 빵 만드는 기계도 팔려야 돼. 빵 수요, 기계 수요가 있어야 기계 만드는 공장도 돌아가고 빵 만드는 공장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수요를 살려야 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돈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소비 수요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요입니다. 수요의 탄력성. 가격자가 여기 붙든지 가격자가 여기 붙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 이래도 되고 또 거꾸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이해가 얼마나 민감하냐, 이 양 변동이 얼마나 민감하냐, 이걸 탄력성이라 불러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은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지, 양 변동이 얼마나 민감한가,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탄력성이지, 거꾸로 양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냐, 그건 탄력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애가 아주 탄력성이 크면 안정적이에요. 수요가 살아나야 경제는 안정됩니다. 됐어요? 그거 하나만 딱해요. 수요가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이면 경제는 출렁거리다가도 안정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딱 외워버려. 외웠느냐 못 외우느냐의 시험이지,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은 그렇게 외워놓고, 자,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넷모 2번, 거미집 이론의 기본 가정. 금기는 이번 기간이라 이거야. 그 금기를 갖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라 해봐. 2000년